한 주간에 쏟아진 커피 뉴스 속에서 의미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 얕은 시간을 가진 패널들이 대담하게 이야기해봅니다. 고품격 커피 방송 커피 위크 175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만드는 마케터 위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두 속에서 헤엄치고 싶은 로빈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첫 데뷔라고 해야 될까요? 청춘 커피 페스티벌. 아, 네네네. 이 드디어 다음 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한 우리가 2주 정도 계속해서 이제 공지를 하긴 했는데 제대로 된 공지를 한번 이번에 하려고 제가 거의 확정된 거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바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너무 많이 수정이 돼서 벌써 우리가 섭외 요청을 받은 지가 한 6개월 됐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뭐 미뤄지고 뭐 바뀌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결국 열리긴 열리네요. 네, 뭐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청춘 커피 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공지를 해드리면 기간이 12월 7일 월요일부터요. 12월 13일 일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월요일 날 보통 업로드 되니까 방송이 올라가는 그 날부터 이제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네네. 이제 일요일까지 계속되는데 이게 벌써 4회래요. 4회. 청춘 커피 페스티벌 4회고 저희가 로빈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29초 영화제 네, 이게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29초 영화제의 우수 출품작에서 최우수상 발표를 이제 이 페스티벌에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다 모여서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언택트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번 페스티벌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커피위크 로빈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 또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냐? 랜선 커피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저희가 두 꼭지를 담당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수정되고 해서 결국 한 꼭지로 바뀌었고 또 저희가 원래 다른 카페의 담당자들 대표님들이랑 같이 토크쇼 하는 형태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커피위크는 저희 커피위크만의 방송을 하는 걸로 최종 정리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열리냐? 12월 11일 금요일이에요.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요. 청춘 커피 페스티벌 유튜브 공식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 거기서 랜선 커피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커피 위크 176회겠죠? 그때가?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저희 방송이 그냥 이게 뭐 언택트라고 하기보다 온택트라고 요즘에 그러는 것 같은데 온라인 뭐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유튜브로 송출되는 저희 얼굴을 볼 수 있는 방송이 하나 또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야 또. 네. 뭐 라이브 괜찮잖아요. 뭐 립싱크보다. 근데 어쨌든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뭐 잘 그 앞에 손님이랑 같이 대화하는 게 어색하잖아요. 또. 근데 뭐 우리 둘이야 뭐 3년을 같이 했는데 뭐 저희도 뭐 얼굴 안 보고잖아요. 저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코로나 방송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176회 동안 언택트 했는데. 그래서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라 40분이면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재밌게 커피 그 176회죠. 방송하고 올게요. 여러분 라이브로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벼운 커피 이야기 할 거고 뭐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나오는 거니까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뭐 중간중간 어차피 유튜브니까 댓글로 또 그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긴장은 되겠지만 그쵸.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위크 청취하시는 분들 많이 좀 들어와 주세요. 네. 거의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 귤도 먹고 커피위크도 후원하고 저희 커피위크를 귤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저희 제주농장과 제휴를 맺어서 귤을 구매하시면 그 구매 금액의 일부가 저희 커피위크의 후원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 후원금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귤 판매하는 곳은 귤 링크는 이제 여러분 저희가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팟빵 게시판이나 아니면 네. 유튜브 컨텐츠 밑에 댓글로 저희가 달아놨으니까 여러분 그쪽 링크를 이용해서 꼭 귤을 구매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걸어놓은 판매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시면 저희 커피위크도 후원이 되니까요. 귤을 마시는 건 저희가 장담을 하고요.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귤은 맛있어요. 뭐 타이백도 얼마 전에 또 시켜 먹어봤는데 셀피 후원 해봤죠 또. 저희도 저희 가족들, 지인들 이제 네. 셀프 후원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하고 있어요. 네. 네, 맛있더라고요. 네. 자, 커피위크 팟빵 게시판에 댓글 또 올라왔던데 로비님 좀 읽어주시죠. 네, 지금 2개의 댓글이 있는데 J824님께서 저희 위너님이 다뤄주셨던 기사 중에 점포 커피 축제인가? 점포 코오피, 예. 그래서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전주현 바리스타가 또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의 우승자이시기도 한 여성 최초 바리스타 챔피언입니다. 우리나라. 네. 예. 네.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 올라온 게 있어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관심 있는 분들을 그 링크를 올려주셨어요. 예, 따로 뭐 어떤 글은 없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우 EBAW 님께서 아직 게루악이 없지 않나요? 프로세스 얘기하셔서 죄송합니다. 게루악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가? 사람 루악은 유튜브 중에 누가 만든 것 같은데 게루악이라 이거는 위너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게를 키우질 않아서 이건 또 자칫 잘못하면은 동물학대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루악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뭐 처음에 신기해서 저도 먹어봤는데 지금 잘 찾지 않지만 이게 또 동남아 쪽으로 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꼭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를 주세요. 그래서 초창기라 그래야 되나? 진짜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루악이 많이 들어왔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동남아도 못 가죠. 네. 그렇죠.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일단 현지 커피 체리가 열리는 곳에 가서 직접 커피를 먹어보고 싶다는 그 단순한 짧은 올해는 베트남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일본이나 베트남 쪽. 뭐 일본에서 커피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커피랑 연관이 있는 나라인 좀 한 군데는 꼭 시점을 찍고 오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저희가 또 재밌는 거를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빨리 하루속히 지금 이 상승세가 빨리 꺾여서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네요. 참. 겨울 이제 시작인데. 네. 자, 저희가 좀 굉장히 앞에 지금 서두 부분을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유가 제가 오늘 준비한 토크가 꽤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지루한가요? 그럴 수도 있겠다. 큰일 났다. 제가 뭘 준비했냐. 바로 들어가도 되죠? 네. 제목은 이거예요. 위노의 카페 창업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반브루잉이란 제가 카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올해 이제 8월부터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거의 한 4개월, 5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간간히 로비님이 뭐 중간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되고 있는지. 근데 요거를 팟캐스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창업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 스스로도.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까 해서. 네. 네, 서두가 긴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쭉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로비님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네. 들어와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올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올해 초에 했어요, 이미. 근데 왜 했냐면,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것도 이제 중간에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 로빈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집을 질러놨거든요. 아시죠? 근데 그 집값이 싼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빚이, 그러니까 은행 빚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갚아야 될 게.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회사에 꼬박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 저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아니에요. 월마다 갚아 나가야 되는 수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회사에 묶여 있으니까 투잡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주도에서의 이 정도 벌이라면 굳이 내가 회사에 묶여 있지 않아도 좀 프리하게 한다면 그 금액보다는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자신이 있었던 거는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마케팅이었고 하나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사무실도 하나가 필요할 거고, 근데 사무실 원래는 그냥 오픈 오피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미팅을 할 때 회사가 어딨나요 물어보면은 그런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카페까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 또 대출이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좀 받아놨어요.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아놨고 계속 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상황을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자리가 나왔어요. 상권을 제가 잘 아는 지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권을 잘 안다는 건 뭐였냐면 경쟁사가 어디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어디 있다는 걸 또 알았어요. 그래서 가봤죠. 가봤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건물에 카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건물이 총 4개의 매장이 있는 좀 작지 않은 건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카페였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임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매장이 마카롱 가게였는데 그 마카롱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왜 커피를 팔지? 괜찮나?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부동산이랑 그다음에 그 상가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라고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좀 풀어내긴 해야 될 건데 어쨌든 팔고 있었으니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죠. 임대를 받았죠. 받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상권이 어떤 상권이냐면 아파트 대단지가 하나가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원이 양 끝에 있었는데 공원이 꽤 커요. 그래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가 빌라. 그러니까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공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빌라 단지를 지나야 되고 그 빌라 단지에 공원으로 가는 메인 길가에 제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 뒤쪽으로는 대형 병원이 하나 있어요. 종합병원이. 그래서 이 정도면은 유동인구가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단지 자체가 제주 구도심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그 삶의 질이 높은 동네여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임대를 이제 받기로 하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아직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돼요. 완전히 원래 마카롱 가게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계약 시작일을 한 보름 정도 미뤄달라고 이제 집주인한테 양해를 받았어요.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오픈까지 3주 정도의 기간이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3주 정도면 21일 정도잖아요. 그 사이에 제가 컨셉과 그 다음에 뭐 네이밍, 심벌, 인테리어, 메뉴, 뭐 마케팅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장고에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는 이미 한 달 전에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여서 타이밍은 딱 맞았는데 이제는 준비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정말 그때부터는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고민의 연속. 보통은 카페 창업할 때 거의 한 두세 달,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보통은 두세 달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20일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고민을 빠르게 해야 되는, 동시다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했던 건 뭐냐면 컨셉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컨셉, 카페 컨셉. 네. 근데 일단 기본 인테리어는 바꾸지 않을 거였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에 맞는 컨셉을 결정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옆에 카페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페와 가격 경쟁을 하면 안 되고요. 그 품질 경쟁을 유도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주위의 카페가 거기 말고도 한 6, 7군데가 한 200m 안에 있는 상황이라 제가 이 카페들과 경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케맥스를 이용한 브루잉 전문점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처음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에 7군데의 카페가 있었다고 치면 6군데는 다 컨셉이 비슷한데 왜냐면 에스프레소 베리에이션 음료고 결국에는 인테리어와 메뉴, 플레이팅, 가격 이런 경쟁인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브루잉만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시장에서는 벗어난 형태죠. 차별화 요소로 가져간 거죠. 그리고 원두는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 원두가 뭔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생각은 로스터리로부터 다양한 원두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스페셜티 커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핸드드립 커피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 젊은 층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볶지 왜 직접 볶지 않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볶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원두의 다양성을 위해서 직접 볶지를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볶으면 그 볶는 스타일이 아무리 다르게 해도 한계성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다양한 스페셜티 커피를 케맥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보여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볶은 그런 스타일들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가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세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대중적인 커피는 근처에 있는 카페들과 가격을 똑같이 해놨어요. 맞춰놨어요. 맞춰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스페셜티 하이엔드급으로 갈수록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을 해놨는데 어쨌든 다양한 로스터리를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먹어봐야 되니까 저의 입맛에 맞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기계를 어떤 걸 쓸 건지 도구를 어떤 걸 쓸 건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맛이 잘 나는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진짜 그때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그 로스터리 원두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 구매를 해서 마셔봤고 결국 제가 이제 진짜 마음에 들었던 데는 아이덴티티 커피 랩이라는 회사 건데 네, 그 망원도에 있는 회사인데 연락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브레인 커피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받고 싶다 했더니 이제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에스프레소 블렌드가 두 종이 있거든요. 그 네. 블렌드를 받는 곳만 싱글 오리진을 자기는 파트너사한테 준다라고 원래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안 받을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확장을 하게 돼서 공장 확장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볶는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 에스프레소 블렌드를 구매를 안 하더라도 싱글 오리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그게 그 첫 매장이 바로 저희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가져오는 커피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오려고 하시고 그다음에 볶는 로스팅 스타일도 저랑 딱 맞았고 그래서 아이덴티티 커피랩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치징이 아니라 그 좀 중간중간 이렇게 제가 맛 구별을 해야 하는데 메뉴판에다가 그 빠진 맛들이 있어요. 커피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편집샵 형태로 해서 또 이제 여러 군데서 먹어보고 구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놓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참고했던 카페가 있는데 로빈님 좋아하시는 마메야 커피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뭐 욕심 같아서는 그거랑 똑같이 그 한국에 카페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하면 망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이제 그런 카페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못 가니까 어쨌든 마메야 커피를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메야가 약방의 컨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방전 네. 자기한테 맞는 컨셉이라면 저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또 근데 저는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백화점의 화장품 코너를 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앞을 지나가면요, 정말 마케팅의 어떤 끝판왕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 자기들한테 보러 오라고 자기들만의 컨셉과 제가 그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은 결국에 공장은 한 군데서, 그러니까 두세 군데서 만들면 자기네 OEM 형태로 가져오니까 거기에 자기 패키지 입혀가지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뉘앙스, 같은 성분의 제품들을 내놔요. 그거는 한 공장에서 화장품 회사들한테 우리 이런 제품을 개발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봐 주세요 하면은 화장품 회사들이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자기 패키지 입혀서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마케팅 전략이 장난 아니에요. 화장품 회사마다. 그래서 저는 그 화장품 매대 앞을 지나갈 때마다 되게 눈여겨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DP를 해놓는지 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커피 쪽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만약에 마메야가 약방이라면 어반브루잉은 코스메틱의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화장품 코너면 자기 피부나 피부 톤에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 주잖아요. 또 미리 이렇게 이렇게 눈에 발라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으라면은 커피도 그렇게 경험을 해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어반브루잉 매장에 오면은 모든 커피의 향미를 다 맡아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중간 정도 되는 커피 맛을 보여드려요. 또 고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뭐 대화라 하면은 뭐 산미는 어떻냐, 뭐 바디감은 어떻냐, 뭐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가르쳐 드려요. 내추럴 방식은 이런 방식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원두를 선택하는데 커피를 선택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걸어주면은 손님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들르신 분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면은 제가 저희는 뭐 케맥스로 커피를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알고 오세거든요. 알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저희 케맥스로 커피 내는 곳인데 혹시 알고 오셨을까요? 물어보면 네 알고 왔어요. 그러면 그럼 저희는 원두가 1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요. 그리고 고객층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됐죠. 사실 근데 카페가 구도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라 구도심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지로 할 건지 구도심으로 시내로 할 건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관광지에 있는 카페들이 가장 먼저 손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관광지 말고 그냥 그 관광지의 의존도가 높았구나. 외곽에 있는 카페들이 제일 먼저 손님이 발길을 끊었어요. 유명한 카페들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외부 변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카페는 시내보다는 좀 약간 외곽에 있는 찾아가야 되는 카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가격은 조금 싸더라도 단골이 많아지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포토존이나 제가 그런 감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골에 의존해야 되는 거고 단골이 어느 정도 밑바탕에 금액을 깔아주면 이제 그 위에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이제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도민들을 대상으로 카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브루잉 커피를 좋아하는 도민과 여행객 비율을 한 7대3으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밍. 이제 카페 컨셉과 고객층은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밍을 결정해야 되는데, 네이밍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네이밍이 결정이 안 되면, 심벌도 결정이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 로고가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컵이나 이런 데에 또 도장도 찍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간판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이밍이. 그래서, 근데 네이밍에 대한 규칙은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브루잉을 전문적으로 상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발음하기 쉬운 7글자 이내의 단어를 생각한다. 여기서 제가 7이라는 7글자를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마케팅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운 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010 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러면 요즘은 8글자지만 옛날에는 이제 땡땡땡에 땡땡땡땡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7글자까지는 쉽게 우리가 외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명한 브랜드들은 7글자를 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있었죠. 브루잉 전문적으로 상징하면서 발음하기 쉬운 7글자 이내를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소스를 참고를 했는데 제가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름 중요한 게 케맥스라는 느낌도 케맥스라는 상징성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케맥스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케맥스가 등장하는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또 모티브를 잡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어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름들을 생각해 봤는데 뭐였냐면 제가 단톡방에는 좀 몇 번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케맥스가 등장하는 영화에 오드리 헵번이 등장하는 영화에 라이너스라는 사람의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 위에 케맥스가 올려져 있는데 라이너스 바라는 이름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와 연결시켜서 브루잉 아일랜드라는 이름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아웃도어 느낌도 주고 싶어갖고 그린브루라는 이름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바라는 이름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아일랜드 브루잉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탁 하고 떠오른 건 뭐였냐면 어반 브루잉이었어요. 그래서 어반 브루잉으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처음에 어반 브루잉을 생각했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들이 뭘까 생각하다가
이제 최종 결정은 어반 브루잉으로 바꿨던 거고요. 탕비실은 그냥 탈락한 거네요. 아, 그때 단톡방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죠. 그때 탕비실. 탕비실이 영어로도 뭐라고 했었는데, 재밌었는데. 사무실로 쓰신다고 하니까 탕비실이라고. 그럼 맞아. 아,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그 사무실 겸용으로 쓸 거 생각하다 보니까 반을 갈라서 반은 사무실, 반은 카페 내가 생각했을 때 마침 이제 딱 그렇게 생긴 반이 갈라져 있는 매장을 찾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빼놨네요. 그래서 거기로 결정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어반 브루잉으로 졌어요. 그래서 저는 네. 지금은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반 브루잉이라는 이름 자체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심벌인데 심벌도 이렇게 생각을 했죠. 유니크하면서 심벌만 보고도 카페를 떠올릴 수 있는 로고가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블루보틀이라든지 퍼센트 아라비카라든지 리브레 같은 어떤 그런 심벌만 봐도 그 카페라는 느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일단 최종적으로는 케맥스 전문점이라는 데서 모티브를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케맥스를 형상화를 해본 거죠. 그 안에 카페 이름을 타이포그라피 형태로 이제 풀어냈어요. 케맥스 모습을 보면 약간 모래시계 같은 모양인데 가운데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손잡이 부분이. 그래서 네. 케맥스의 모래시계 부분은 그냥 이미지로 풀고 일러스트로 풀고 그 나무 손잡이 부분을 타이포그라피로 풀어서 어반 브루잉이라는 이름을 배치를 시켰죠.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고 보니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로고를 다시 보시면 로고를 가로지르는 니은자 모양의 선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로고의 핵심은 그거라 생각해요. 그 니은자. 왜냐면 케맥스 컵 자체가 바우하우스 디자인 운동에 영향을 받은 컵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독일에서 발명된 건데 기능주의적 디자인 지향 운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그런 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선이에요, 선. 그래서 바우하우스 디자인이라고 검색한 다음에 이미지를 보시면 많이 보신 디자인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를 크게 중심에 있는 게 선이에요, 선. 선이 굉장히 직선적이면서도 뭔가 느낌이 좋아요.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그 바우하우스를 상징을 하고 싶었어요. 그 디자인 요소를. 그래서 그 로고에 그 느낌을 넣고 우리 매장의 인테리어 느낌도 그런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도 일자로 뽑은 게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에 적용을 했어요. 그 심벌을. 네. 이 L자는 지금 말씀하셔서 처음 봤네요.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보이네. 네. 전 뭐 그냥 케맥스 모양이겠지. 그 중간에 그냥 저거 있구나.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색깔이 로빈을 보시면 파란색이고 아래는 진한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거 브랜드 색깔 가끔씩 이건 여담이긴 한데 유튜브 텍스트 작업할 때 보통은 위노님은 이런 색깔로 하고 저는 이쪽 서울 쪽이라서 약 색깔 다르게 하는데 가끔씩 찍다 보면 위아래가 색깔이 틀려서 스포이드로 텍스트 그 색상을 카피하다 보면 이게 틀리게 나와가지고 어떤 걸로 해야 될지. 근데 이거는 색상은 상관없어요. 색상은 어떤 색상을 넣어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위는 조금 옅은 색, 아래는 조금 진한 색이잖아요. 같은 색상 계열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제 유지하면은 색상은 주황색이 됐든 빨간색이 됐든 흰색이 됐든 검은색이 됐든 상관없다. 그래서 디자인 컬러는 풀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반 브루잉에서 어떤 디자인 요소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굿즈들이 나오겠지 모르겠지만 그 색상은 계속해서 뭔가 변해 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잡아놨고, 그 라인, L자 라인,
그것만 굉장히 중요하다. 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로 넘어가면 이제 바 중심의 카페죠. 카페가 크지 않아요. 네, 바 중심의 카페고 원두를 설명할 수 있게끔 비커 형태로 모든 원두를 다 향미를 맡아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비커로 한 이유는 케맥스 자체가 이제 화학실에서 그러니까 화학기구를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름도 케미스트리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 비커 형태로 이제 준비를 했고 플라스크죠. 플라스크 형태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고객과 대화할 수 있도록 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조명도 이제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바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토존이 없어요. 그래서 케맥스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플레이트를 좀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건 약간 제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플레이트에 대한 감성이 제가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찍어야 예쁘게 찍는 거지? 이렇게 이걸 잘 그 유도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이거 뭐 제품 사진 찍으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근데 찍으시는 거 다 예쁜데 왜? 제가 마음에 제가 안 드네요? 원하는 방향으로 안 나오고 있어서 왜냐면 플레이트가 이쁘면 네, 사람들이 막 찍을 텐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요. 그런가? 그거는. 네. 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네. 넓어야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저도 그거는 공간이 아마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거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판이 없는데 창문에다가 시트지를 붙였단 말이에요. 어반브레인 로고를 엄청 크게. 그리고 그 밑에 의자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되게 큰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앞에서 이렇게 컵을 들고 사진 찍으신 분을 못 봤어요. 저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요소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전 제가 갔을 때 의자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사실 의자가 좀 안 이쁘해요. 아니 안 이쁜 게 아니라 앉아보고 싶은데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랬구나. 로빈이 항상 밤에 와서 그런가? 밤에 일찍 집어넣으신가 보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렇게 네. 그다음에 메뉴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브루잉 커피가 메인이고 그다음에 콜드브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저트, 카페오레 등이 있어요. 카페오레는 최근에 추가를 한 거고 디저트는 사실 디저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근데 브루잉 커피랑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이 페어링이 잘 맞는 디저트로 해야 되는데 이제 5개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리가 안 됐었던 건가요? 뭐 갈 때 다 됐다고 그때 그럼 유튜브에서 뻥까 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뭐 어느 정도 정리됐다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디저트가 놓여져 있길래 저거 판매하시는 거구나. 시즌마다 다르게 가시는 건가? 그래서 조금 변화되길래. 그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근데 이게 보면은 커피가 계속 스페셜티 14종에서 보통 15종 이내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거랑 어울리는 디저트를 만들려면은 뭐 평균치로 맞춰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그때마다 새로운 원두가 스페셜티 커피가 들어왔을 때마다 새로운 세팅을 하시는 건지? 그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네. 한 건데 이게 또 산미가 있는 게 있고 산미가 덜한 것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또 예리한 걸 지적해 주시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디저트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카페오레를 이제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카페 라떼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브루잉 베이스로 한 우유 음료가 필요했고 그걸 저는 카페오레로 만들었고 카페오레를 시키니까 손님들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같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전 제가 그 취향은 아닌가 그래서 보구나. 이걸 왜 같이 주문하시지? 물어보니까
이 잘 어울린대요, 페어링이. 그래서 먹어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 그렇게 막 사가세요. 그 카페오레랑 바스크 치즈케이크랑. 그래서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포장지가 없었고 처음에는 그냥 막 비닐봉지에 넣어서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나나 브레드? 이거는 이제 커피랑, 브루잉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조합이. 아, 바나나 브레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이거? 아, 전 누가 이거 사오신 건 줄 알았네. 네, 그래서 바나나 브레드는 계속해서 맛을 조금 조절해보고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형수님이 좀 됐고, 바쁘시겠네.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예정인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하려고 했었던 건데, 저는 아이스크림을 꼭 하고 싶거든요. 콘 아이스크림. 요거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아마 내년쯤에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내년쯤에는 이제 지금 계시는 그곳은 이제 로스팅 하는 장소가 되고, 이제 바닷가로 이제 어반 브루잉이 이전하는 거죠?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 있는 그 조천 쪽? 네. 그렇게 되길 꼭 바래요, 저도. 네, 제가 지금 큰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 그냥 위너님이 의식의 흐름대로 간다면은 그러면 그렇게 좋죠. 할 것 같아서. 진짜, 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짜, 뒤에 바다가 있고, 앞에는 바가 있고, 루비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브루잉을 계속 하는 거죠. 그냥, 프림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브루잉도 하겠지만,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전 나중에 로스팅 해서 뭐, 원두를 판매하는 건 아니더라도, 로스팅 전문으로 막 로스터리로 해서 전국에 뭐 납품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먹는 커피, 그러니까 로스팅을 전 직접 해서 먹는 게 재밌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뭐 좋은 장비만 있다면은, 뭐, 단가 1,000만 원 이상의 뭐 그 이하로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는 있지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만간. 제가. 네. 뭐 스트롱홀드 뭐 협찬 얘기가 오고 가나요? 조만간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메뉴랑 인테리어, 심벌, 네이밍, 컨셉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거를 이제 21일 동안에 다 준비를 했고, 다행히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좋은 분을 만나서 저렴하게 진행을 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3천만 원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임대료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제주에서만 가능한 그쵸. 거지. 만약에 여기 수도권에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저 변두리 저 외진 곳 아니면은 힘들 그쵸, 수도 맞아요. 있죠. 그래서 연세 개념이에요. 또 그 제주도는. 그래서 월 얼마씩 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는 1년치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월 얼마를 어떻게 채우지 이런 고민은 하진 않아요. 않지만 어쨌든 목돈이 한 번에 그렇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다 3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는 뭐냐면 마케팅 기획을 세워야 돼요. 또 제가 컨설팅 하는 거랑 마케팅 컨설팅 하는 거랑 또 제 거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왜냐면 컨설팅 할 때는 그래도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마케팅 비용이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엄청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부랑 외부랑 해야겠다. 그래서 내부라 하면은 카페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외부라 하면은 이제 카페 밖에서의 마케팅. 이렇게 두 개로 나눴고요. 내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경험 자체가 마케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시향, 시음, 대화, 이 세 가지 경험을, 하게 해드렸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 될 거다. 산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통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쿠폰북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많이 아실 텐데, 놓고 다니는 쿠폰북을 이용을 했죠.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쿠폰북이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이 그 쿠폰북을 들춰보시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저희 다녀가신 고객분들 쿠폰북입니다. 와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하나 만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여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만들어 달라는 게 그 쿠폰북 같은 북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효과가 좀 있고, 그래도 꽤 많이 찍으신 분도 계세요. 막 30번씩 찍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아, 좀 깜짝 놀랐네. 한 잔 드시고 막 30개씩 찍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알았지? 사실 원래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처음에 앱 만들 때 그거 하잖아요. 앱 안에 뭐 고객 후기 같은 거 적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글 앱 다운받을 때 그 밑에 후기 말고 앱 안에 이미 뭐 예를 들면 쏘카다 그러면 쏘카 이용 고객 후기 그렇게 그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쿠폰북도 이건 팁인데 미리 한 열 몇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인 이름 다 동원해서. 그럼 어느 정도 채워져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음. 내 이름이 들어가 있나 안 찾아봤네. 안 들어가 있어요. 자, 쿠폰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프로그램 만든 건 뭐였냐면, 기획전을 만들었어요. 기획전. 원두 기획전. 해갖고, 테마를 정해서 커피를 소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원두들 해가지고, 제가 전국 각지에 있는 유명한 로스터리들의 원두들을 소싱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포스터로 만들어서 제 인스타그램이나 밖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고. 그 다음에 메뉴에도 써있고. 그러면 저희는 이러한 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데 처음 봤어요 하면서 신기해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걸 네. 드시러 오세요. 벌써 이거 끝났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기획전을 내부 마케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 클래스부터 시작을 했죠. 4주짜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클래스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교육생분들도 계시겠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배운 것들을 알려준다는 뭐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됐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홍보 효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클래스의 퀄리티는 있어줘야죠. 그리고 이런 게 또 가능해져요.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제 클래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잖아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쌓이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나중에 이제 세미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이면서 또 서로 교류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카페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반에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또 커리큘럼 다시 또 새롭게 추가를 해서 이제 전문가반까지도 이제 구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게 뭐였냐면 손님들이 우리 카페를 알고 찾아오면 좋을 텐데 제가 다른 데 광고 비용을 쓸 돈은 없거든요. 체험단이나 이런 거 보니까 꽤 비싸더라고요.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네. 어떻게 써요? 그거 뭐 3개월에 100만 원 이렇게 하더라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매장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 인플루언서들, 제주 인플루언서들한테 와서 제가 무료 쿠폰을 드릴 테니까 오셔서 커피를 드시고 올려주세요라는 것도 제가 DM을 한 200~300장 뿌렸나 봐요. 오픈하기 전에. 몇 분이 왔을까요? 몇 분이? 200장 뿌렸으니까 한 2분 오셨나요? 한 분도 안 왔어요. 안 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많이들 오셨을 텐데 이제 이런 체험은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돈 받으려고 대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올려달라는 거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안 가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를 우회해서 이렇게 조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했던 거야. 그러면은 내가 커피 한 잔 주는 거야 마케팅 비용으로 쓰면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커피 살롱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사람이 없는 시각대를 이용해서 그 시간에 커피 살롱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오시는 분들한테 커피는 무료로 제공하고요. 저는 자료를 만들었어요. 자료인데 카페 홍보와 그다음에 교육적인 자료를 같이 묶어서 하나의 PDF로 만들었고 그거를 커피를 마시면서 소개를 했어요. 앞부분은 어반브루잉에 대한 브랜드 소개. 왜 제가 어반브루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그 브랜드 컨셉은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어반브루잉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제가 케맥스를 주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케맥스라는 도구는 어떤 것이고 케맥스를 이용하면 어떤 맛이 나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분들이 마치 원데이 클래스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직접 시험해보는 느낌이고 그러면서 우리 브랜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어반브루잉이라는 곳은 그냥 만들어진 카페가 아니구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이미지가 좀 올라가면서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 대신 저는 어반브루잉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거기다 홍보하지는 않고요. 제 개인 계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커피 살롱에 대한 이야기를. 왜냐면 제 개인 계정이 팔로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부적인 마케팅. 아까 제가 무료 시음, 무료로 커피 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리필을 해드리는데 수동적 리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리필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커피를 드시는데 잔이 비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커피를 시음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서 드려요. 근데 이제 그 커피의 기준은 뭐냐면 만약에 산미가 없는 커피를 주문하신 분이라면 산미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 편견을 좀 버리실 수 있도록 맛있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드려요.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음에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적 리필이 아니라 능동적 리필을 해드린다. 그게 이제 저의 내부적 마케팅이었고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냐면 디자인 요소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쿠폰 디자인, 기획전 포스터 디자인, 클래스 포스터 디자인, 커피 살롱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한 것들 다 디자인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디자인이었어요. 디자인. 그 브랜드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어떻게 보면 좀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고 그 대신 어반브루잉 스타일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디자인 요소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내부 요소고 외부 요소들은 이제 이거죠.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거죠. 공식 채널. 그 다음에 공식 채널 운영할 때 주된 목표는 주요 해시태그를 제가 다 선점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반브루잉은 제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주 스페셜티 커피 선점해야죠. 인기 게시물로. 그다음에 동네 카페 해시태그 베라체 카페 이동 카페 이렇게 동네 카페 해시태그 인기 게시물 무조건 선점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미 선점은 했어요. 이 부분은 선점을 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을 약간 수정을 해서 하루에 저렴하게 광고를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주에 계신 분들한테 노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당연히 해야죠. 네이버에 당연히 매장 등록을 해놨고요. 플레이스 등록을 해놨고 그다음에 예약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놨고 네이버 페이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약할 때 미리 결제할 수 있도록 페이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등록 중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광고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한번 노출될 때마다 1원씩 이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액대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500원만 쓰겠다, 1000원만 쓰겠다. 그러면 그만큼 노출이 돼요. 그래서 소상공인 광고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방문 후기, 평점. 무조건 중요하죠, 이거. 그래서, 오신 분들 방문 후기 쓰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포스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요청을 좀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획득한 결과물들이 있어요. 외부 광고에서. 뭐냐면, 연관 검색어 우리 잡기 힘들잖아요. 로빈님 해보셔서 알겠지만. 절대로 연관 검색어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어반브링을 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주 커피 맛집이란 연관 검색어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음. 다녀간 흔적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제주 커피 맛집이라고 검색하면은 어반브루잉이 또 연관 검색어로 떠요. 너무 뜻밖의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는 되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결과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본 건데 뭐 그렇게 검색어가 큰 검색어는 아니지만 제주 브루잉 카페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일 먼저 어반브루잉 카페가 그 지도에서 뜨더라고요. A로.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뜻깊은, 왜냐면 제가 가지고 싶었던 키워드니까. 그래서 그런 우연히 획득한 결과물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까 제가 도미니 7, 여행객이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행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5대5 정도로 됐어요. 네. 5대5 정도로 됐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광객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5대5였던 비율이 이제 관광객이 빠지니까 이제 그게 매출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예상치 못했던 건 뭐였냐면, 저는 저녁에 저희 커피바가 손님들이 앉아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주는 6시 이후에 손님이 없어요. 이유가 빨리 집을 가요. 손님들이. 어디를 안 들리고. 네. 물론 테이크아웃 매장이나 가격이 아주 저렴한 곳이나 아니면 모기 좋은 곳은 손님들이 몰리지만 6시 이후에는 근처에 있는 카페에 손님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로 6시 이후에 제가 많이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상치 못했던 건 뭐였냐면, 동네 주민들은 브루잉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걸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카페 모카나 바닐라 라떼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어반브루잉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카페 올해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좀 오지 안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좀 의외였어요.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오세요. 특이해서 가는 거 아닐까요?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온라인 인스타 이런 뭐 SNS 소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가? 위노님 하고 있는 거를. 위노님이 또 커피 하시는 분들이랑 또 많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연관돼서 또 많이 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가?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는. 네, 거기에 제주에 오픈을 했는데 케맥스만 전문으로 다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솔깃하죠.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되겠죠. 케맥스만 전문으로 하는 데가 뭐 전국에 몇 개 되겠어요. 다 까봐봤자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가? 그게 또 제주에 있으니까 제주 갔을 때는 여기 가봐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잘 된 게 근처에 커피 템플이 있다면서요. 네네네. 제주 이거는 뭐 제가 아까 전에 뭐 검색어 잡으셨다고 하길래 그럼 이것도 혹시 잡혔나 해서 봤는데 제주 커피라고 검색하면 제주 커피 템플이 검색되거든요. 네네네. 거기 근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위너님 카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점점 잘 되겠죠. 네. 어떻게 그러면 검색 우리 가야 되나요? 제주 커피 템플 치고 나서 제주 어반브루잉 처음이 돼요? 그게 아마 같이 저런 것처럼 묶이면 되잖아요. 제주 커피 템플이야 뭐 커피 하시는 분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웬만해서는 검색해서 위치 검색해서 가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처 맞아요. 커피 템플을 가신다는 거는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커피 좋아하는 분들이 커피 템플 검색했을 때 어반브루잉
케맥스 전문점이라고 있으면은 당연히 들리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그 거리 동선상이 보니까 그때 알려주셨던 거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차 타고. 맞아. 10분도 안 네. 걸려요, 진짜. 뭐 5분 10분 사이로 그냥 차로 쭉 가다가 여기가 커피 템플 가는 길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걸로 봐서는 정말 가까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제 커피 템플 가기 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공항이다. 예. 가기 전에 거기서 한 잔 커피 마시고 커피 템플 가서 에스프레소 뭐 슈퍼클린 에스프레소 뭐 그렇게 조합을 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팁을 아니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나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신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저희가 커피 템플도 지금 뭐 저희가 협찬을 받은 건 아니지만 커피 템플에 대한 거긴 항상 맛있는 커피를 내어주시는 우리나라 바리스타 챔피언이 계시는 곳이니까. 네. 한번 또 꼭 한번 김성호 바리스타님 저희 매장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모셔야겠다,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어땠다라기보다 영업 기밀을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그대로 카페에서 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경험에서 오는 뭐 그냥 싼 마이로 얘기하면은 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너님이 하셨던 거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것들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준비하시는 거구나. 그냥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이거 들어도 못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진짜 한 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마케팅 요소들 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여기서 제가 가설 세워서 이제 실행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뭐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폐기시켜버리거나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을 또 새로운 게 생기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 경험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카페를 언젠가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큰 도전은 결국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루잉 전문으로만 하는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검색을 해봤어요. 성공 사례가 있는지. 근데 성공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기사들이 브루잉만으로는 이게 인터뷰한 기사들 있잖아요. 커피 회사들이 커피 매체들이 거기에는 결국에는 브루잉만 고집하다가 에스프레소 머신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나 또 매장에 찾아오신 저 지인들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머신 있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건 고집일 수도 있는데 최근 트렌드가 브루잉 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제주에만 브루잉만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고 육지에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없이. 근데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누구나 꼭 머신이 있어야 카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매장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성공 사례 이거 뭐 성공한 거 아닌가? 뭐 성공 사례라고 뭐 딱히 꼽기라기보다 전에 저런 게 있었잖아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가보진 않아가지고 그 도영수 바리스타 네. 파이브 브로잉인가? 네. 거기도 브로잉 카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었는데 맞아. 지금은 아마 이 카페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네. 얼마 전에 남자 커피가 도영수 바리스타를 찾아간 영상을 보긴 했는데 그 카페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도영수 바리스타가 브루잉 챔피언이셨던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셨던 브루잉 카페가 있었는데 케맥스를 아예 구체적으로 툴을 정해가지고 하는 데는 아마 위너님이 거의 뭐 몇 되지 않은 카페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제가 좋은 명언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화창한 날씨를 고대하지만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 작가 오그만디노. 자, 저희는 다음 주에는 저거네요. 청춘 커피 페스티벌. 네, 청춘 커피 페스티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공지 또 따로 할 테니까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공지 받으실 수 있고 커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어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